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학대학 학장직 맡고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벗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하루만큼은 교학대학 학장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무척 큰 영광이고 제일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과 심의 의미를 사요 가운데 하나인 타자녀 교육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의 진리를 대각하신 후 병든 세상을 구제하고 구원하기 위해 원불교 교리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 8조를 제정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공부의 중요한 길인 사막과 8조로서 우리 모두가 훈련하여 천지부모동포 법률에 4가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 보은하고 4가지 법의 강령인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사요를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자녀 교육은 굳이 원불교가 아니더라도 교육평등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가 법과 행정으로 이미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실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사요를 원불교가 처음으로 제창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평등은 여전히 전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 8학군의 사교육 현장은 총 대신 펜으로 싸우는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의 상흔은 깊어 승자는 오만의 병을 앓고 패자는 줄곧 열등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불교의 타자녀 교육을 어떤 특정한 한 국가의 교육평등 정책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한다면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을 매우 밋밋하고 평이하게 이해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요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론의 진리를 전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전제하지 않은 신앙과 수행이 오렴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듯이 이론의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타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현대의 수많은 교육평등의 정책 위반자들이 원불교 타자녀 교육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정전 타자녀 교육의 강령에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라는 말씀이 바로 일원의 진리의 원의 경지와 직결되는 지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의 진리를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라는 개념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비유적 개념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있음과 없음, 생과 멸, 선과 악, 그리고 언어와 개념의 특징인 일체의 규정과 분별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이 원의 경지에서 나와 너, 민족과 국가, 인간과 자연의 구분과 경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21세기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물질 문명에 전례 없는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구 근대의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과거 불합리한 차별을 극복하여 평등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기대와 달리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은 전 지구적 현상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젠더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국가는 자국의 부강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별과 차별이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적은 없겠죠. 하지만 사회학자 조기동은 그에 져서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은 이전의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학에서 한국 사회의 계층 간의 이동을 파악하는 데 사용해온 개천에서의 용지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학벌과 직업이 자식에게 예외 없이 세습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죠. 교수의 아들이 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계층 간의 장벽은 높아지고 있고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아이 낳기를 꺼리고 나라 전체의 출산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닌 타자녀 교육에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나는 너가 아닌 나인데 어떻게 나와 너 사이에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내가 나이면서 동시에 나 아닌 너일 수는 없습니다. A가 A이면서 동시에 A 아닌 것이 되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따라서 자타 국한을 벗어나는 원의 경지는 일상의 논리로는 납득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에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타자녀 교육을 실천해야 할 원불교 교도님들은 당위와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자괴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타자녀 교육은 단지 원불교 정전에 있는 좋은 말씀일 뿐 실제 우리들의 삶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타 국한을 벗어난 원의 경지가 일상의 논리가 아닌 분별 너머의 차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분별 너머의 경지를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14년도 교무부 사업보고서에서 대성의 본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의 대자는 자금의 상대인 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가 소의 상대로서 대라면 그 대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와 소 사이에 경계가 있어 그 대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성의 본처는 일체의 경계를 초월한 절대와 무한의 자리입니다. 비록 현상세계가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양극화에서 오는 구조적 불평등의 세계일지라도 이 대성의 본처가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본처는 용광로가 되어 일상의 개인적인 차원의 분별과 차별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가 갖는 정치사회적 구조적 차별을 녹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대성의 본처를 망각하고 상실한다면 현실을 지배하는 분별과 차별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대성의 본처에 입각한 타자녀 교육에 대한 대종사님의 법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법문은 대종사님께서 친감하신 교무부 사업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리가 사업보고서에 실린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불법연구의 최대 사업은 대종사님의 대각과 경륜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문은 그동안 사유의 타자녀 교육을 그저 전승되고 답순된 형태로 이해해왔던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넉넉한 생각으로 대성의 본체에 서서 인생 세계를 둘러본다면 모두 다 한 기운을 받아 나서 한 무대 위에서 활동하고 살다가 도로 한 근원으로 돌아가냐니 거기에 무슨 친소의 차별이 있으며 남의 자녀라고 사람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어찌 도외시될 바이랴.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법을 철저히 장려하여 내 자녀 없는 자로서 많은 재산이 있거든 무릇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되었든지 나무님이 미치되거든 미치는 대로 그 재산으로서 내 자녀를 가르치듯이 잘 가르쳐주되 그 사람을 양자로 하려고도 말고 수양자로 하려고도 말고 다만 가르쳐주기만 할 뿐이며 비록 내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나무님이 있을진데 또한 이와 같이 하면 더욱 무량한 복이 될 것이다 한다. 그리하여 이 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는 금전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는 모든 낙오자들이 그 힘으로 교육을 받아 한 가지 지식계급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지식계급에 참여하여 남과 같이 활동을 하기로 한다면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하여 그 얼마나 경행한 일이랴. 그러므로 우리는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을 또한 우리의 법강으로 정하여 서서히 그 실현에 노력하려 하노라.
대종사님은 우리가 대성의 본처에서 인생 세계를 둘러볼 수 있다면 오늘날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한 분별과 차별을 벗어나서 교육을 받지 못한 누군가가 한 가지 지식 계급에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그들이 모든 지식 계급에 참여하여 인류 사회를 위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다. 대성의 본처에 있어서 인생 세계를 둘러본다면 모두 다 한 기운을 받아 나서 한 무대 위에서 활동하듯 살다가 도로 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이해할 때 타자녀 교육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 하나 낳아 잘 교육시키기도 힘든 현실에서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대성의 본초가 무엇이길래 나와 무관한 타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한 기운 한 근원이 무엇이길래 그 한 기운과 한 근원에서는 친함과 친하지 아니함에 차별이 없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경계를 넘어 타자녀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힘 미치는 대로 타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실천하기 힘든 일인데 하물며 타인의 아이를 가르쳤다는 상마저도 철저하게 없애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대성의 본처 한 기운과 한 근원의 신비로운 경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화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화지 위에 각양각색의 경계와 색을 통해 형상이 그려집니다. 도화지 위에 돌멩이, 불 한 포기, 동물, 인간 그리고 터전이 되는 자연이 서로 경계를 통해 구분되고 구별되어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도화지 위에 각각의 개별적 존재를 구별해주는 경계와 색이 없다면 우리는 그 각각의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고 도화지의 각양각색의 그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양각색의 그림들은 모두 도화지의 텅 빈 바탕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화지의 그림이 가득 차서 그 경계와 색으로 인해 도화지의 빈 바탕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각양각색의 그림이 도화지의 텅 빈 바탕을 한 근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와 너는 비록 다른 존재이지만 이 대성의 본처를 한 근원으로 삼기에 나와 너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논리에서는 모순이지만 대성의 본처에서는 더 이상 모순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색즉시공도 이 대성의 본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과 대성의 본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인데요. 마음은 이 원과 대성의 본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화지의 텅 빈 바탕처럼 우리들의 본성이 텅 비어서 일체의 경계와 분별이 없는 대성의 본처, 한 근원, 한 기운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원불교 정전 1원의 진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지는 텅 비어서 일체의 경계가 없어 공족한 절대와 무한의 원의 자리, 대성의 본처, 한 근원, 한 기운을 자각할 수 있는 신비로운 알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약 각양각색의 그림으로 인해 도화지의 빈 바탕을 눈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빈 바탕을 망각하게 되면 도화지 위의 각양각색의 그림들이 텅 빈 하나의 근원과 무관하게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는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대성의 본처를 망각하거나 상실하게 되면 나와 너의 경계는 고정화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는 원과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은 원마인드 센터의 개소식이라고 저희 센터에서는 준비를 한 것인데 그래서 그 원마인드 센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물질에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겸비한 전인교육으로 새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 양성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교훈은 지덕겸수 도의 실천입니다. 지덕겸수의 지는 대학에서 배워야 할 전공 지식에 국한되지 않고 대성의 본처를 깨닫는 알을 포함합니다. 그 알에서 비로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날 수 있고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별하지 않아 덕의 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도의 실천의 도 역시 원근 친소를 넘어선 절대와 무한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원근 친소를 초월할 수 있으니 판단과 실천이 정의롭지 않을 수가 없고 늘 자신의 판단과 실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 온갖 차별과 배제로 인한 원망과 증오의 문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 난민의 문제는 21세기의 전 지구적 의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이상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나와 너의 경계,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연대와 협력을 요청합니다. 원광대학교의 건학이념이야말로 이러한 21세기의 전지구적 의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7년부터 1997년까지 9년 동안 380여 명의 어린 생명을 소생시킨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예비교무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국토순례 대행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성산 박선태 총장님께서 방송에서 이 순례 대행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잊고 있던 제 기억에서 다시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순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 개인의 문제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순례 대행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예비교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그 생명운동은 단순한 활동과 실천이 아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일원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신앙과 수행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생명운동이 생명산업 인재 양성에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 그 방송에서 성산 총장님께서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교수 교무들을 글로컬 사업사 계획서 집필에 첫 해는 저희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만 참여를 못했고 두 번째 전격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셨고 선정 이후에 원광대학교 재학생 전체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덕교육원 산하 원마인드 센터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마인드 센터에서는 건학이념의 뜻을 같이 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생명 존중의 소양을 함양하고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원마인드 센터의 저희 아주 유능한 김태우 교수가 저희들의 활동과 원마인드 소양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